스텝 3. 사람의 마음을 끄는 매력적인 성품을 개발하라. 성공의 열쇠. 매력적인 성품을 100% 개발한 사람은 목소리 톤으로 분노와 두려움, 호기심, 의심, 용기, 불안, 호의 등 모든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말할 때마다 목소리를 조절하는 훈련을 하지요. 꾸준히 연습해야만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 PMA. 힐의 질문. 성공의 세 번째 원리로 매력적인 성품을 말씀하셨는데요. 성공을 위해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특성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카네기의 대답. 매력적인 성품의 특징과 함께 어떻게 하면 그런 성품을 개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겠죠. 먼저 가장 중요한 성품이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에서 영감을 얻곤 합니다. 부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관해 설명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군요. 부정적인 마음가짐이 모든 실패의 원인은 아니지만 의욕을 꺾고 자제력을 잃게 하며 상상력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협력을 방해하는 것은 사실이죠. 부정적인 사고는 개인뿐 아니라 집안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힐의 질문. 변호사나 의사처럼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자세가 영향을 미치나요? 카네기의 대답. 변호사가 불쾌한 기분으로 법정에 선다면 비록 승소가 확실한 재판이라도 판사와 배심원들에게서 적대감을 느끼게 되죠. 경험이 많은 의사도 부정적인 자세로 환자를 대한다면 환자에게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겁니다. 의사라는 사람이 환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을 테니까요. 아무리 문화 수준이 높고 이름 뒤에 따라오는 수식어가 길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자세가 몸에 배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마음가짐을 결코 간대하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 보너스로 100만 달러를 받은 찰리 슈왑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의 성격을 자세히 분석하면 나의 동료들이 왜 다 부자가 되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처음 수압을 보았을 때 그는 배운 것도 없고 재능도 많지 않은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갖고 있던 한 가지가 그를 성공의 길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향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는 어디에서 그런 자세를 배운 걸까요? 물론 날 때부터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는 긍정적인 자세를 매일 실천하려고 애쓰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러한 습관을 익혔습니다. 틸의 질문. 현실의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은 카네기 씨가 언급한 원칙 중에서 어떻게와 왜 라는 질문을 가장 궁금해합니다. 보통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카네기의 대답. 간단히 말해서 매력적인 성품의 요소들을 이해하고 적용하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성품들에 대해 하나하나 분석하다 보면 그 질문에 대한 완벽한 대답이 나오겠죠. 융통성, 힐의 질문. 앞으로 더 귀담아 들어야겠군요.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카네기의 대답. 위기의 순간에도 균형을 잃지 않고 재빨리 환경에 적응하는 융통성입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 색깔이 바뀌는 카멜레온처럼 융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융통성이 없다면 매력적인 성품을 갖고 있더라도 사용할 수 없을 테니까요. 자신의 불운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힐의 질문. 운이나 연줄로 신분이 결정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군요. 카네기의 대답. 저 혼자만의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가끔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매력적인 성품을 기르는 것을 학교에서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면 어떨까 생각하곤 합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하더라도 남과 타협하는 법을 모른다면 성공하기 힘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익혀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실. 카네기의 대답. 다음으로 중요한 성품은 진실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으로는 대체 불가능하며 다른 성품들보다 인간 본질에 깊이 닿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지는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성격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탁월한 재능을 가졌다 해도 그의 언행과 표정, 만나는 친구, 직장에서의 대우 등을 보면 불성실한 면들이 드러나죠. 윗사람 말이라면 뭐든 예, 예 하는 예스맨들은 주위의 비웃음을 받습니다. 찰리 슈왑이 제 의견에 처음으로 반대하던 때가 생각나는군요. 그가 회사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불러다 놓고 제 생각대로 몇 가지 업무를 지시한 적이 있었지요. 수압은 제 말을 끝까지 들은 뒤 미소를 지으며 제 눈을 보고 거리낌 없이 말하더군요.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분석해보면 적자는 비용이 들 것입니다. 순간 언짢았지만 일단 명령부터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지 조사해본 후 결국 그의 말이 옳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수압을 살펴본 결과 제게 꼭 필요한 자질과 성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지요. 수압이 저와 함께 일할 수 있었던 데는 사실을 과장하지 않는 진실함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아시겠죠?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력, 힐의 질문, 진실이란 단어가 아직도 귀에 들리는 듯하네요. 네 번째 성품은 무엇입니까? 카네기의 대답,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력입니다. 무슨 일이든 꾸물거리며 결정을 미루는 사람은 평판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성공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재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뒤처지게 마련입니다. 신속한 판단력은 일종의 습관으로 마음가짐과 관계가 깊습니다. 또한 명확한 목표, 성공 원리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성공의 기회는 많지만 아무에게나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회가 찾아왔을 때 신속히 포착하는 판단력을 가진 사람만이 앞서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사는 이치입니다. 친절, 힐의 질문. 카네기 씨, 친절은 노력하지 않고도 쉽게 얻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카네기의 대답. 그렇지 않아도 다섯 번째 성품인 친절, 즉 남을 배려하는 마음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친절은 매력적인 상품의 필수 요소입니다. 친절이란 상대방의 기분을 존중하고 불행한 사람을 보면 언제 어디서나 도우려고 애쓰는 이기적인 마음을 극복하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 역시 우리의 마음가짐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말투, 힐의 질문, 매력적인 성품의 다음 요소는 무엇인가요? 카네기의 대답, 목소리 톤입니다. 중간 톤으로 이야기하다 중간중간 몇 마디에 힘을 주면 본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의미가 조금씩 바뀝니다. 말투를 조절하면서 이야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말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매력적인 성품을 100% 개발한 사람은 목소리 톤으로 분노와 두려움, 호기심, 의심, 용기, 불안, 호의 등 모든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할 때마다 목소리를 조절하는 훈련을 하지요. 그렇게 해야 남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능숙해지니까요. 꾸준한 연습을 해야만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매력적인 성품을 개발하는 사람은 자신의 목소리를 훈련해 통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감정까지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말투를 변화시킬 수 있게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자신이 직접 만족할 때까지 거울 앞에서 연습하십시오. 미소, 카네기의 대답, 그리고 동전의 양면처럼 목소리와 붙어 다니는 것이 미소 짓는 습관입니다. 그깟 웃는 게 성품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소 짓는 습관이야말로 마음가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점을 못 믿겠다면 화났을 때 한번 웃어보십시오. 쉽지 않을 겁니다. 거울 앞에서 목소리 톤과 미소 짓는 연습을 하십시오. 표정, 힐의 질문, 목소리와 웃음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알겠군요. 그럼 매력적인 성품의 다음 특징은 무엇입니까? 카네기의 대답, 표정입니다. 캐릭터를 분석하는 사람은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까지 정확히 맞히고는 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캐릭터 분석가들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도 그런 능력을 지닙니다. 유능한 세일즈맨들은 소비자의 표정을 관찰함으로써 상대방의 생각을 정확하게 짚어내고는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최고가 될 수 없었겠지요.
유능한 세일즈맨들은 옆에 있는 친구의 목소리만 듣고도 그들의 마음 상태까지 알아채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소, 목소리, 표정은 남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해주는 창문과도 같습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언제 문을 여닫아야 하는지 잘 알겠죠? 재치. 힐의 질문. 카네기 씨의 이야기에 빠져 있다 보니 다음번이 몇 번째 성품인지도 잊어버렸습니다. 카네기의 대답. 제 이야기가 그만큼 재미있다니 다행이군요. 다음은 9번째 성품으로 재치입니다. 모든 일에는 적당한 때가 있죠. 재치는 적당한 때에 적절하게 하는 행동이나 말을 가리킵니다. 다음은 재치 없는 행동의 예입니다. 참고하면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치 없는 행동들. 기분이 나쁠 정도로 시끄럽게 이야기하는 것, 침묵이 필요한 자리에서 경솔하게 한마디 던지는 것, 다른 사람이 말하는 중간에 끼어드는 것, 남들에게 대단한 존재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것, 대화 중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를 꺼내 상대방을 당황시키는 것, 초대받지 않은 자리에 가는 것, 자기가 한 일을 스스로 자랑하는 것, 모임에서 보석 등 쓸데없는 자랑을 늘어놓는 것,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전화 통화를 하는 것, 쓸데없는 통화로 상대방을 기다리게 하는 것, 모두가 공감할 수 없는 주제를 놓고 자진해서 의견을 발표하라고 종용하는 것,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정당한지를 공개적으로 묻는 것, 거들먹거리며 남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 친구 앞에서 남을 험담하는 것, 의견이 다른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 사람들 앞에서 신체적 약점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 다른 사람 앞에서 부하 직원이나 동료를 징계하는 것, 요구를 거절당했을 때 불평하는 것, 친구와의 우정을 이용하여 청탁하는 것, 비서가와 같은 귀에 거슬리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 싫어하는 것에 대해 거리낌 없이 말하는 것, 남의 불행이나 불운에 대해 말하는 것, 정치나 남의 종교를 비방하는 것, 모든 사람들과 지나치게 친한 것. 힐의 질문. 위의 목록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 같군요. 상대방을 배려하려면 먼저 언행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